저는 박순덕입니다. 20년 동안 동대문 의류도매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혼자서 딸 수진이를 키워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옷을 떼오고 밤늦게까지 매장을 지키며 번 돈으로 수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영어학원, 피아노 학원 다 보냈습니다. 제 손은 늘 옷감 먼지로 거칠었지만 딸만큼은 공주처럼 키우고 싶었거든요. 수진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광고회사에서 과장까지 승진했죠. 그리고 3년 전 같은 회사 부장인 강민호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민호는 의사 아들로 집안도 좋고 인품도 훌륭해 보였어요. 저는 드디어 딸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전 재산인 8억 원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동대문 매장 건물을 팔아서 나온 돈이었어요. 수진아, 이제 내가 잘 살아야 엄마도 마음 편하다. 이 돈으로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딸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고맙다고 평생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딸 부부는 강남에 새 아파트를 사고 저는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딸네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손자 준영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까지 도맡아 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 동안 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했고 사위도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처음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손자 준영이의 3살 생일 파티에 갔는데 사위 부모님들이 와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어째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수진 어머니, 요즘도 매일 오시나 보네요? 시어머니가 은근히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이 봐드리고 집안일도 거들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시대인가 보네. 그 말에 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혼자 산다고 해서 자식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되나?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민호 부모님이 오해하시고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면 어떨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주고 손자까지 키워준 딸이 거리를 두자고 하다니. 수진아, 엄마가 뭔가 잘못했니? 너희 도움이 되려고 한 일인데. 엄마는 항상 그러세요.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간섭하시고.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가정은 제가 알아서 꾸려나가고 싶어요. 그 후로 딸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보고 싶어서 전화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어요. 가끔 만나더라도 어색하고 냉랭했죠. 저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달 전 우연히 길에서 딸의 대학 동창인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넌 수진이랑 연락하니? 아니요, 요즘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어머님, 수진이가 호주로 이민 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호주 이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급하게 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민호 회사에서 해외법인 설립 건으로 파견 제의가 왔어요. 그럼 언제 가는데? 준영이는 어떻고? 다음 달쯤. 준비할 게 많아서 바빠요,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딸은 성의 없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민을 간다면 저한테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딸네 아파트 앞으로 갔습니다.
10시쯤 되니까 집에 불이 꺼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사위가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어디를 그 시간에 가는 걸까요? 며칠을 지켜본 결과 사위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오전에 돌아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딸에게 물어봤더니 야근이 많아졌어요라고 대충 넘겼어요. 참다 못해 저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마지막 돈 300만 원을 주고 딸 부부를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사위 강민호는 3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뒀고 현재 여러 곳에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사위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여자는 사위 회사 후배인 김소영이라는 20대였고 둘은 이미 6개월째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새벽 외출은 바로 그 여자 집에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사위는 낮에는 집에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척하고 밤에는 다른 여자와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탐정이 찍은 사진에는 딸이 그 여자를 만나서 돈을 건네주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제가 준 8억 원으로 남편의 바람기를 묵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뭐니?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던 거야? 딸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를 내밀자 결국 실토했어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호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소영이 집이 부자라서 그 집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준 돈으로 남편 바람기를 용납하고 있었다고. 엄마가 뭘 알아요? 저도 살아야 하고 준영이도 키워야 하는데. 소영이네서 5억을 투자해준다고 했어요. 새 사업 시작하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호주 이민은 또 뭐니? 소영이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새 출발하려고요. 저는 딸의 대답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제 딸이 이런 아이였나요? 그럼 너희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는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해시태그 3편 어머니의 복수. 딸의 냉정한 말에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저를 버린 거예요. 제 돈으로 남편의 바람을 용납하고 그 바람둥이와 함께 해외로 도망가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딸이 저를 버린다면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사위의 빚 목록, 바람 피우는 증거, 그리고 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든 내역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위가 바람 피우는 상대인 김소영의 아버지는 유명한 사기꾼이었어요. 이미 여러 번 금융 사기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들이 제안한 5억 투자는 새로운 사기극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제 딸이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봤어요. 어머님이 준 8억 원에 대한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딸이 그 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또한 사위의 불륜과 관련해서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딸의 직장 상사에게도 연락했어요. 딸이 회사 돈을 횡령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죠. 놀랍게도 딸은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의 지출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딸 부부가 호주로 떠나기 전날 경찰이 그들을 체포했어요. 사위는 사기방조 혐의로, 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김소영과 그 아버지도 함께 검거됐죠. 법정에서 딸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수진아, 내가 나를 버렸잖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결국 사위는 징역 3년, 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8억 원 중 6억 원을 되찾았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손자 준영이는 시아버지 집에서 키우게 됐죠. 출소 후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아직도 내 딸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야 해.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지금 저는 되찾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딸은 편의점에서 일하며 홀로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가끔 손자를 보러 오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 어떤 화려한 꿈보다도 소중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한다면 부모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니까요.